자,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자, 119페이지인데, 그런 말을 제 방송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만으로 모든 걸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과 행동이 합쳐졌을 때 여러분들의 소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포라클 방송은 딱 그런 방송이에요. 상상만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네. 이 마음의 힘과 여러분의 행동이 합쳐졌을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충카님, 그러면은 도대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뭐 열심히 노력해갖고 하는 것과 이 포라클을 아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마음의 이 마음의 표면, 이 표층의식, 이 표층의식이 지닌 힘으로 목표를 이루려는 것은, 그러니까 노력으로만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한계에 갇혀있는 개인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내면에 있는 힘, 포라클의 힘으로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세상에 무한한 에너지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정말 노력만으로 아무런 이제 마음의 힘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노력, 단순하게 부딪히면서 싸우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라면은 이제 내면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온 세상의 힘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노력을 하지만 주변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를 돕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 우연하게 뭐 시험 범위로 잡히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길을 가는데 우연하게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면접 보려고 했던 회사의 면접관이던가 뭐 그런 식으로 예기치 못한 행운들이 따르는 거죠. 우리는 1이라는 노력을 했는데 막 10을 얻거나 100을 얻거나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래서 진짜 그냥 혼자 노력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성공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아시죠? 공감하시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렇게 성공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해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의 힘을 이용하면은 진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이 공식에 따라서 이 마음의 힘을 이용하면은 무조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네. 더 큰 힘을 이용하니까. 이 세상의 힘을 이용하니까.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가끔 이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마음 공부 채널이잖아요. 자기계발이면서 마음 공부 채널인데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마음 공부나 자기계발 이런 쪽에 있으면은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 마음 공부만 해야 된다. 영적인 성장만 바라야 된다. 남에게 돕기만 하고 돈을 벌면 안 된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죄악이다. 뭐 이런 쓸데없는 무슨 안 좋은 생각들, 트래시 같은 생각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130페이지. 가난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은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입니다. 가난이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좋은 것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많이 버는 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정말 많이 버셔도 돼요. 뭐 100억, 1000억, 뭐 1조 많이 버셔도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좋은 것에 쓰면 되잖아요. 그죠? 가난은 죄예요. 여기선 가난은 죄악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 조셉 머피가 쓴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엔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은 마음의 병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 가난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머문다면 돈은 당연히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굶진 않을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진 않을 거예요. 풍족하지 않더라도.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데 쓰세요. 그리고 솔직해지세요. 제발. 거짓말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나는 돈 많이 필요 없어.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떳떳하게 벌었어요. 그 많이 벌면 좋잖아요. 많이 버세요. 그냥 솔직하게. 솔직하게 나 돈 좋아해. 돈 사랑해. 너보다 넌 더 좋아해.
네가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난 더 좋아해 라고 말하시고 돈 많이 버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좋은 데 쓰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쓰는 것도 좋은 데 쓰는 거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위해서 쓰는 것도 좋은 데 쓰는 거고 그쵸? 낭비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필요한 데다 쓰면 돼요. 돈 많이 버세요. 정말. 그리고 자 131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에는 예시를 들어서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화가가 커다란 참나무를 그릴 때 나무 주변에 풀이나 꽃, 하늘과 구름을 함께 그리지 않는다면 그 그림은 지루하고 따분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화가는 자연 있는 그대로를 그려내지요. 나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화가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나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화가는 캔버스에 참나무를 그릴 때 주변의 배경도 함께 그립니다. 나도 그렇게 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완성하려면 목표에 방해가 되는 것을 모두 없애고 그림에만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나도 물론 그렇게 하지요. 때로는 화가는 외부의 뭔가의 영향을 받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영감이 저절로 떠올라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화가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결국 다시 그림으로 돌아옵니다. 나도 전적으로 똑같습니다. 화가는 그림 하나를 완성하면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은 다음 목표에 매진합니다. 나는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나태는 곧 후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는 부를 생각할 때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물건이나 부산물, 이미지를 배경으로 그릴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성공한 사람의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두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인생의 법칙을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새 차나 집을 원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사진이나 그림을 잡지에서 골라 눈길이 자주 미치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표면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안내하여 소원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그거죠. 보물지도. 보물지도인 겁니다. 보물지도. 자, 보여드릴까요? 제가 보물지도를 만들었어요. 보물지도를 네, 코르크보드에다가 제 거 만들었어요. 저 옆에 붙어있거든요. 그 코르크보드를 떼올 순 없어갖고 제가 코르크보드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갖고 네, 보물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붙어있는 사진 중에 뭐 이런 거 차 사진도 붙였고요. 코르크보드에다가 뭐 시계 사진도 붙였고요. 시계도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실버 버튼 사진도 이렇게 붙였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목표 있잖아요. 목표를 사진이나 뭐 그림으로 이렇게 뽑아갖고 자주 보면은 그게 이제 심상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목표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의 꿈으로 빠르게 이끌어주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들 목표들이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약간 총정리하는 느낌인데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치우고 그 그림 그리는 것에만 집중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소망을 그리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비운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망과 관련된 것들만 남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여러분들의 소망에 대한 생각만 남겨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지내다 보면은 여러가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림을 그리러 돌아오는 것처럼 화가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생각이나 여러가지 사건들이 생긴다고 해도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한 가지씩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속으로 열심히 그리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열심히 하는 거. 실제적으로 행동도 하는 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도 하는 거. 네, 그런 거. 136페이지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부터 자, 여러분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연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단어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단어들은 여러분의 약해진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 리스트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집중, 집중, 순종, 순종, 정의, 정의, 호의, 호의, 모범, 모범, 활동, 활동, 활력, 활력, 힘, 힘, 기억, 기억, 생명, 생명, 젊음, 젊음, 성공, 성공, 정신, 정신, 건강, 건강, 끈기, 끈기, 목적, 목적, 에너지, 에너지, 지배, 지배, 평화, 평화, 균형, 균형, 조화, 조화, 자유, 자유, 지혜, 지혜, 이해, 이해, 영감, 영감, 지성, 지성, 법과 질서, 법과 질서, 신념, 신념, 자신감, 자신감, 행복, 행복, 조심성, 조심성, 지략, 지략, 강건, 강건, 신뢰, 신뢰, 통제, 통제, 성취, 성취.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매일 30분에서 1시간가량 만드십시오. 그때 약해진 마음에 영양분이 될 것 같은 단어를 리스트에서 골라서 첫 단어부터 시작해 자신의 속도로 읽어 내려가세요. 만일 여러분이 마음이 긍정적인 상태가 아니거나 반복하는 단어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외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확언을 한다면 마음의 내면은 의심을 하고 부정하는 마음의 표면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또 의미를 새기지 않고 그저 리스트의 단어를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면 단어의 원천적인 힘을 잃어버려 마음의 표면이 부정하거나 의심을 할 것입니다. 제대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연습하는 동안만이라도 다른 일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저절로 이상적인 심리 상태가 됩니다. 물론 마음의 표면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여러 번 길을 잃고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는 자동차처럼 그때마다 올바른 길을 찾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마음의 표면이 방황하는 경우는 차차 줄어들어 어느새 자신의 의지대로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불순한 것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결국에는 순수한 것들만 남게 할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확언이나 호오포노포노, 힐링 코드 이런 부분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진리가 1929년도에 쓰여진 1920년대에 쓰여진 책에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좋은 단어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약해진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단어들을 제가 방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단어들을 여러분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것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의 내면이 긍정적으로 채워지고 그것들이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일상에 효과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늘 하던 확언과 호오포노포노 그것들의 효과예요. 어프메이션 이런 것들의 효과입니다. 그런 것들의 효과인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나 뭔가 의심이 든다면 하지 말라는 거죠.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하는데 그런 확고한 신념이 없거나 아니면 의심이 들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 올라온다면 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능력이 있다라는 확언을 할 때 만약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거나 의심이 들거나 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맞아요. 단어를 꼭꼭 씹어서 마음에 새겨야 되겠네요. 이 호호포노포노랑 뭐 힐링 코드나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떤 분들은 효과를 보는데 어떤 분들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의미를 새기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호호포노포노 하면 좋아요 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냥 랩하듯이 그냥 막 이렇게 읊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근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 비테일은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해도 감정이 나중에 따라온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마음에 새기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둘 다 해봤거든요. 그냥 읊조려 보기도 했고 습관적으로 그냥 많이 읊조려 보기도 했고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진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해보기도 했는데 곱씹으면서 하는 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훨씬 그냥 생각 없이 10,000번을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곱씹으면서 10번, 20번 하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시간은 비슷하게 걸려요. 되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이거 단어는 제가 사진 찍어서 그러면은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포라클 컴퍼니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뭐 보고 싶은 분들은 카페에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 있잖아요. 좋아하는 단어. 그러니까 그 단어를 읽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 있잖아요. 호호포노포노도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잖아요. 그 4개의 문장을 다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면은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반말로 해도 되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네,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했을 때 가장 기분이 좋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미안하지 않고 용서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2개만 해도 돼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의미를 되새기면서 집중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런 이제 인생의 법칙 포라클을 이용할 줄 알게 되면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돈과 친구,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만의 힘으로. 그 어떤 소원이든 생각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확실한 목표를 세워야 하고 그 목표를 세운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는 또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또 실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은